김광현의 호투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입니다. 게리 콜보다 낫다. 김광현은 올해 최고의 루키야. 우리는 너무 계약 잘했어. KK의 멋진 호투와 몰리나의 홈런을 낭비했다. 이런 반응 당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김광현이 호투를 펼쳤습니다. 메이저리그 신인 김광현이 4번째 등판에서 선발로서는 3번째 등판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피츠버그를 상대로 6이닝 무자책 1실점을 기록하며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피츠버그는 김광현이 2번째 상대하게 된 건데 공교롭게도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며 피츠버그를 상대했었죠. 당시 1이닝에 2실점 1자책을 기록하며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민망한 데뷔전이었습니다. 그 경기만 봐서는 구속도 안 나오고 너무 긴장하고 국내에서는 최고의 투수 베테랑 투수였는데도 말이죠. 그때는 이 친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변수가 생기게 되죠. 세인트루이스 선수들 중 확진자가 생기면서 경기가 연기가 되는 겁니다. 2주가 넘도록 말이죠. 그 사이 선발 투수의 빈자리까지 생기자 김광현을 선발 투수로 보직을 다시 변경하게 되는데 이건 김광현이 가장 원했던 자리다 보니 분명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연이어 호투를 하면서 팀의 믿음직한 선발 투수가 될 듯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4번째 등판에서는 100개의 공을 던지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광현은 1회부터 선두 타자에게 빗맞은 안타를 맞으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실점으로 특히 4번 타자 조시벨에게는 삼진을 뽑아내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참고로 조시벨은 지난해 MVP 후보일 만큼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현재 1할 때 타율을 유지하며 피츠버그의 골칫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이 친구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김광현이 원아웃까지 잘 잡은 상황에서 2번째 타자에게 큼지막한 타구를 허용했는데 온일이 펜스에 부딪히면서까지 호수비를 선보이면서 김광현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9타자 연속 범타를 처리한 김광현은 방어율을 더 낮추며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4회 실점을 하게 되었는데 이 4회가 아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던 이닝이었습니다. 첫 타자를 3루 땅볼이 나오면서 가볍게 처리될 줄 알았는데 송구 실책으로 무사 2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큰 위기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온일이 또 한 번 구하게 됩니다. 다음 타자에게 잘 맞은 큰 타구를 허용했는데 좋은 위치 선정과 끝까지 볼을 쫓아가면서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아웃에서 2루가 되자 김광현은 조시벨을 또 어렵게 상대했습니다. 고의성 짙은 볼넷을 허용하며 1, 2루를 채워놨습니다. 병살타를 노렸던 거겠죠. 김광현은 다음 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아웃 카운트 1개만 더 늘리면 무실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안타를 맞으며 1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첫 타자가 실책으로 출루했기 때문에 이 실점은 자책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5회도 무사히 마치고 최고는 역시 6회였습니다. 또 내야수의 실책으로 노아웃에서 1루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후속 타자에게 또 안타를 맞으며 무사히 1, 2루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현은 그때까지 투구수가 7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광현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이는데 완벽한 병살타가 나오면서 투아웃을 잡아냈습니다. 김광현의 능력이었죠. 이때도 실책했던 이루수 수비수에 보이지 않는 실책이 나왔는데 1m만 가도 아웃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유격수에게 공을 던져주며 위험을 감수한 모습이었습니다. 투아웃의 3루였지만 다음 타자도 플라이볼로 아웃을 만들며 김광현은 이렇게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더블헤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4시에 김광현의 경기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더블헤더는 7이닝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김광현이 80개밖에 던지지 않았고 전날 100개를 던지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완투 완봉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감독은 김광현을 6이닝까지만 던지게 했습니다. 쉴트 감독의 생각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김광현이 매우 잘 던진 것도 맞지만 위험한 타구를 허용한 것도 있긴 했다 보니 같은 타자를 상대하면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김광현이 이렇게 호투를 펼치면서도 팀은 승부치기에서 1점 차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전날처럼 역전 승리도 가능할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8회에 3대4로 1점 차로 뒤지고 있었고 원아웃에 1-3루 상황, 플라이볼 하나면 동점이고 아무튼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웃카운트 2개 모두 삼진을 당하면서 이닝이 종료되었고 그렇게 김광현의 호투는 가려진 채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현은 이로써 평균 자책점을 1.69에서 1.09로 더 낮추며 점점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로서는 15와 3분의 2이닝 동안 자책점 1로 평균 자책점은 0.57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김광현은 본인의 최고 구속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현이 왜 이렇게 잘 던지는 걸까요? 갑자기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본을 침몰시켰던 영웅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김광현은 KBO보다 더 높은 수준의 타자들을 상대하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구종을 개발하자니 자칫 부상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제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 가지고 있는 구종의 장점을 더 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각 구종의 스피드를 달리하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은 것입니다. 뭐 걸리면 큰 타구를 허용할 수 있지만 타자들에게는 다양한 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거죠. 더구나 메이저리그에서는 보기 드문 능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벌. 네, 야구라는 건 자신의 최고의 준비 자세가 필요하고 그 호흡을 통해서 투구 혹은 타격을 하게 되는데 김광현은 타자들이 뭘 생각하려 하기도 전에 포수 사인 받고 바로 투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타자들이 준비가 덜 된 채로 타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김광현이 메이저리그 새내기로서 포수를 100%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고 본래도 김광현은 인터벌이 매우 빠른 편이었습니다. 현재는 매우 큰 장점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아마 경기를 계속하다 보면 상대팀의 분석하에 대응하는 작전이 나오게 되겠죠. 또한 동료들의 수비도 김광현을 돕고 있습니다. 비록 내야수가 이번엔 실수들이 있었지만 이미 3경기에서 호수비도 정말 많으면서 수비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도 역시 팀 경기죠. 네. 아무튼 김광현은 신기할 만큼 좋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류현진 분발해야겠어. 현재 류현진도 이에 못지않은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닝 소화가 조금 좀 아쉽죠. 네.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류현진과 김광현의 연이은 호투가 이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큰 힘이 되어줍니다. 김광현도 인터뷰에서 IMF를 언급하며 박찬호, 박세리처럼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팬들도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10여 년 전 이 두 투수가 한국 야구를 책임질 거라 모두 알고는 있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이 두 투수가 에이스급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꿈만 같네요. 네. 이제 다음 류현진이 더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광현, 류현진 파이팅! 잘했어!